안녕하세요. 밥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규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어와 품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명의 학생 중에 한두 명의 학생만 겨우 설명을 했습니다. 단어와 품사 개념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영어를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영문법에서 단어에 해당하는 1대1의 원리는 사전에 있는 단어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있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전에 수록된 단어들이고, 사전에 없는 단어는 문법적인 단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북, 더, on이라는 단어들은 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on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봅시다. Everyone knows learning English is so important. 이 문장에서 사전에 있는 단어는 everyone 그리고 is 단 두 단어뿐입니다. 나머지 knows, learning English, so important 이 단어들은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법 규칙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약 5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영어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글로빗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도 1,500단어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단어를 3,000개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단어 실력이면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영어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기본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사전에 있는 단어는 먼저 품사라는 상품으로 가공해야 문장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문장에 사용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품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만 단어가 넘는 영어 단어들은 모두 칠품사라는 묶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존 영문법에서는 감탄사나 혹격을 8번째 품사로 별도 구분하지만 현대 영문법에서는 부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칠품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품사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품사별로 분류해 놓아야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문장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이 아무렇게나 단어를 나열해 놓으면 만든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약속에 따라 누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많은 단어를 칠품사로 먼저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품사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도 정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요? 네, 형부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집사람이 대학가에서 자취할 때 하루는 전구가 나가서 근처 대명동에 있는 형부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명동에 사는 형부가 실수로 전기에 접속되어 응급실로 실려갔다네요.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대명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접속됐다, 이 정도 표현이 되겠네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대명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접속됐다. 눈치 빠른 사람은 제 의도를 알아차렸겠지요. 대명동의 대는 대명사, 명은 명사, 동은 동사. 형부에서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 그리고 전기에 접속해서 전은 전치사, 접속은 접속사입니다. 칠품사에 해당하는 각각의 명칭이지요. 이 품사의 명칭은 귀찮더라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영문법에서 말하는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품사를 수식과 비수식의 규칙으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함으로써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 만들기 위해서 답이 손드는 영어가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안내 모토는 수식받는 품사가 품사명을 결정한다 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식받는 품사가 품사명을 결정한다. 무슨 말일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girls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면 이제는 beautiful girls라는 명사가 됩니다. 각각은 형용사와 명사였지만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붙였다 떼었다 하는 수식 과정이 이 두 단어에 적용되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이제 사전에 없는 새로운 명사라는 단어 또는 품사가 됩니다.
수식받는 품사가 품사명을 결정한다라는 규칙에 따라 형용사의 수식을 받은 품사가 명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단어가 아닌 한 단어로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했지요. 같은 원리에 따라 well이라는 부사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면 수식받은 품사가 형용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very beautiful이라는 수식받고 있었던 품사명인 형용사가 됩니다. 또한 very beautiful이라는 사전에 없는 형용사가 사전에 있는 명사인 girls를 수식하면 very beautiful girls라는 또 다른 사전에 없는 명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지요. They are very beautiful girls. 이 문장에서 사전에 있는 단어인 명사와 동사는 they 그리고 are입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인 명사는 very beautiful girls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같은 원리로 부사 플러스 부사는 부사 취급하며 부사 플러스 동사는 동사로 취급합니다. 물론 문장에서 사용되는 삽입부사나 문장 앞뒤에 위치되는 부사는 단독 부사로 취급하고요. 칠품사는 1대1의 원리에 따라 수식받는 품사와 비수식 품사로 구분됩니다. 수식하는 품사들은 앞에서 설명한 형용사와 부사가 되겠고 비수식 품사들은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수식 받기만 하는 품사는 명사와 동사가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식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규칙에 따라 정해놓은 품사명인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됩니다. 접속사도 전치사와 같이 비수식 품사에 해당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가운데서 연결하거나 문장 앞에 위치시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영문법의 1대1 원리에 따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고 말하며 단어를 만들어내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접속사의 기능을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문장이 아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는 접속사라고 하지 않고 연결하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품사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명동에 사는 형부가 정기에 접속됐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단어 만들기에 사용되는 칠품사의 역할은 수식받는 품사가 품사명을 결정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제가 특별히 만들어 오늘 영상에 첨부해드린 칠품사와 그 역할에 관한 도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품사를 가지고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규칙을 살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품사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숨도는 영어 힘!